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려볼 그림카로 포르쉐 파나메라 4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촬영했던 이제 신형 파나메라 GTS는 아니고 구형입니다. 2015년식이고 2016년에 출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 이 파나메라 4 차량이고요. 파나메라 4 AWD 3.6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구형 모델입니다. 사실 파나메라는 늘 잘 팔렸었죠. 늘 인기가 많았고 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차량인데, 또 특히 이 차량도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이제 제 지인분께서 중고로 이제 사셨었는데, 제가 이 차량을 오늘 좀 몰아볼 기회가 생겨서 이 차량을 한번 몰아보면서 과연 이 차를 중고로 산다면 어떨까. 우리가 아무래도 포르쉐는 많은 사람들이 드림카로 뽑는데 신형을 살 수 있는 돈이 아직 조금 모자르고 아직은 그렇게 쓸 수 없다면 중고차로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또 굉장한 또 특혜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르쉐 파나메라를 중고 뭐 1억 이상 2억 이상 쓰시면 중고로도 굉장히 좋은 신형들을 사실 수 있지만, 이 포르쉐 파나메라 3.6 2015년 16년 요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고 가격이 약 5천에서 6천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를 5천대 6천대에 살 수 있다고? 가능합니다. 물론 이 차량도 지금 77,000km 정도를 뛴 그런 차량이에요. 연식도 이제 한 6년에서 7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연식도 좀 있고 키로수도 좀 있지만, 어쨌든 포르쉐의 파나메라를 끌어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연식과 마일리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제 유지비가 또 들어가는 게 또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차량을 오늘 좀 타보면서, 여기가 분당인데요, 동탄까지 조금 타보면서 이 차량의 느낌, 과연 이 차를 중고로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 차를 또 이제 연식이 좀 지났는데 제가 또 이제 신형차들도 타보고 했다 보니까 조금 비교를 또 해보면서 이 차량을 또 운전을 해보면서 느낌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제가 이제 몰아볼 이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3.6 차량이다 보니까 3600cc고 6기통,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흡기입니다. 6기통 3.6 자연흡기를 자랑하고요. 파나메라 4 차량인데 이 차량은 310마력이에요 310마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제로백이 약 6.1초 그래서 제로백이 뭐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그런 제로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고 속도가 257km 정도에 걸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연비가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래도 8km대가 나와요. 약 8.6km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비도 이 차량의 크기나 또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에 비해서 그 몸값과 또 이제 이런 무게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물론 19인치 인치업에서 많이들 또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이 무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도 약 1895kg, 거의 1900kg에 육박하는 그래도 좀 무게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스피드라든지 연비라든지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자연흡기 또 3.6, 3600cc의 6기통이니까 힘은 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속주행도 좀 해보면서 동탄까지 가면서 좀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르쉐 파나메라 3.6 차량을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이 차량이 제가 시동을 딱 틀었을 때 느꼈는데 굉장히 소리도 좀 웅장하고, 요즘 파나메라보다는 소리가 좀 까랑까랑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파나메라 GTS도 이제 시동 켜면은 굉장히 또 큰 소리를 자랑하는데, 일반 파나메라끼리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량이 아무래도 자연흡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진 소리가 좀 까랑까랑하고 소리도 꽤 큰데,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이 초반에 이제 멈췄을 때 출발할 때 이제 2단에서 이제 포르쉐들이 또 출발을 하잖아요. 이 차량도 이제 2단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2단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은 바로 이제 속도를 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1단에서 2단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2단의 출발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단에서 3단 올라갈 때 약간의 이제 변속 충격이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속도를 조금 내면서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 가속은 역시 초기에 그 변속의 충격이 살짝 느껴지고, 살짝 조금 굼뜬가 조금 무거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잠깐 지나면 이제 3단에서 이제 5단, 6단, 7단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7단에서 80km 정도를 밟고 있는데 굉장히 편안한 가속감과 굉장히 정숙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시동 틀고 초반에 출발할 때는 차가 조금 시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속주행을 조금 이제 평이한 속도로 이렇게 밟고 있으면 차가 굉장히 또 조용해지면서, 또 파나메라는 어쨌든 럭셔리 세단이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의 정숙함과 또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파나메라 차량의 또 장점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여기 인테리어를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보면 2023년 기준의 포르쉐 차들, 또 파나메라 그런 차들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을 보고 이 차를 보면 좀 올드하다, 조금 이제 뭐 색깔이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뭐 마감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다 옛날 거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이 이제 2015년, 16년 그때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와, 그 시절에 이런 차를 탔다고, 그 시절에 파나메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를 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굉장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포르쉐 나름대로의 또 감성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 우리가 잘 아는 벤츠나 BMW나 또 이제 보메3사 아우디라든지 그런 차량들의 또 일반적인 그런 세팅과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지금 타보니까 와, 진짜 인테리어, 이 센터페시아가 포르쉐도 많이 변화를 했네요. 물론 여기 밑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지금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단순화된 것 같습니다. 버튼이 지금 여기 밑에 굉장히 많아요. 기어봉도 굉장히 크고, 요즘 포르쉐 굉장히 조그매진 거 아시죠? 기어봉 굉장히 크고요. 와, 무슨 비행기 칵핏처럼 굉장히 버튼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잡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 친구들이 보면 야, 그 차가 포르쉐였으니까 멋있다고 하지, 현대였어 봐 너 굉장히 싫어했을걸? 뭐 그 얘기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포르쉐 마크 달려있고, 또 이 핸들이 진짜 이 스티어링 휠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의 포르쉐 스티어링 휠가 이게 뭉툭했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슬림했던 스티어링 휠이고, 굉장히 여기가 요즘 스타일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긴 조금 올드한 느낌이 확실히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 차량이 엑스테리어 그 바깥 색깔이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튀는 파나메라예요. 파나메라 물론 하차감 있지만 특히 이 차량은 아무래도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더욱더 약간 하차감, 또 나름대로 관종력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부는 이제 레더 색깔이죠. 가죽 색깔, 그냥 일반적인 브라운 색깔이 들어가면서 내부는 또 굉장히 편안한 색깔, 또 편안해 보이는 색깔,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색깔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앞에 대시보드나 이런 것과 스티어링 휠과 색깔이 너무 다 똑같으면서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 하이거스나 이제 이런 여기들은 좀 이렇게 블랙으로 좀 주면서 색깔 변화를 좀 주긴 했는데, 이 대시보드가 조금 밋밋하다는 생각은 좀 있고, 근데 이 색깔은 이제 뭐 개인적인 주관이 또 들어가고, 또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만드실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고차로 포르쉐를 사실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거겠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옵션을 내가 그냥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물론 그래서 포르쉐 살 때 굉장히, 중고로 살 때 고민하는 시간이 긴 게, 내가 찾는 옵션을 가진 차를 찾는 게 또 굉장히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옵션들이 중요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일단 차 타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옵션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열선, 뭐 통풍 이런 거 그렇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차량이 운전이 나의 성향과 맞으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블리를 탈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파나메라 차량이 물론 요즘에 비교했을 때는 옵션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차량도 당대의 럭셔리 세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안전 옵션들, 그 시대의 정말 모던 테크놀로지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고로 사셔도 굉장히 뭐 옵션이 모자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고속도로를 살짝 올라와 봐서 조금 속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듯 하다가요, 지금 엑셀이 상당히 이 차가 조금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그냥 지그시 누르시면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속력을 올리면서 차량 무겁다, 왜 이렇게 잘 안 나가지 포르쉐인데?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엑셀을 조금 밟으면 RPM 쓰면서 그렇죠, 이렇게 엔진 소리 좀 내주면서 뭐 폭발적인 가속력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파나메라니까요. 911이나 또 이제 타이칸이라든지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는 차량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 차량이 굉장히 정숙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면서도 충분한 가속력을 보여주는 그런 3600cc 6기통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터널이다 보니까 이 배기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네요. 저는 이 자연흡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R8도 그렇고, 이 자연흡기의 진짜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너무 이뻐요. 소리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출력에 모자른 거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량이 어쨌든 이제 중고니까 5, 6천대에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량이 신차 가격 대비 단가가 좀 된 건 맞아요. 이제 처음에 이 차가 이제 1억 2, 3천에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옵션 넣으시면 약 1억 4, 5천에서 많이들 사셨을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 그래도 이 정도 가속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가속력을 요구하려면 더 비싼 차를 보던지, 아니면 차라리 뭐 M3라든지 M4라든지 약간 좀 그런 성향의 차량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파나메라는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타는 차 있잖아요. 정숙해야 되고 또 넓어야 되고 차량도 좀 컸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사람도 좀 편하게 태웠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오너 드리븐, 내가 운전할 때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 또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은 아무래도 이런 가속력에서는 폭발적인 걸 느끼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살짝 놓고 한번 밟아볼게요. 호호호, 패들 시프트 한번 써볼까요? 네, 얘는 패들 시프트가 신기하게 여기에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패들 시프트 뒤에 있는 게 익숙한데, 얘는 패들 시프트 요 앞에 스티어링 휠 바로 양쪽에 게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굉장히 또 이게 익숙해지면 편해요. 바로바로 이제 클릭해서 엄지손가락만 쓰면 바로 되니까요. 아, 스포츠 나오니까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하네요. 아, 역시 RPM 스링이 다르죠. 약간 팝콘이 살짝 터지네요. 오호호호, 좋은데요? 아, 스포츠를 놓으니까 이제 소리도 커지고 RPM도 조금 더 쓰는 거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래도 가속력의 아쉬움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타는 정도의 속도, 약 80에서 100, 그 정도까지는 약간 가속력이 조금 오히려 모자르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제 100km가 살짝 넘어가면서 밟을 때는 오히려 꾸준히 힘을 좀 계속 주면서 잘 올라갑니다. 힘이 모자르진 않아요. 이게 폭발력이 조금 모자르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래도 힘 자체가 모자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6기통에 3600cc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면에서는 이제 마력도 300마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이 모자르다라고 볼 수 있는 차는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포르쉐 같은 차량들, 특히 제가 리뷰했던 911 그리고 뭐 타이칸, 그리고 아무래도 파나메라, GTS 이런 차량들을 리뷰를 해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량에 조금 많은 기대를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힘이 모자르지 않고 가속력이 약간 모자르게 느껴진다는 거, 그게 제가 받는 현재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파나메라는 뭔가 운전 재미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좀 포르쉐이니까, 또 럭셔리 세단이고 4도어고 사람도 태울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좀 큰 차량이니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가족용이고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 차량이니까. 근데 그런 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가속력과 힘과 이 운전 재미라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저는 오너 드리블을 하다 보니까 가속력이나 운전 재미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 파나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죠. 이제 뭐 가속력이나 운전을 그렇게 막 저처럼 막 밟는 성향이 아니시라면 이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파나메라 차량을 제 주위에도 그런데요, 의사분들이 많이 타셔요. 의사분들도 이제 그런 전문 직종들,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의사분들이 막 병원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드시니까 막 퇴근하고 나시면 이제 막 엄청 밟으시고 막 그럴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의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파나메라를 타시는 분들은 밟는 거를 뭐 아주 싫어하시는 건 또 아닌데, 굉장히 이 차량에 만족하시면서 출력 저는 안 모자르던데요, 너무 좋던데, 잘 나가던데, 그렇게 느끼시는 걸 보면 오너분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차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차가 중고차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를 지금 오늘 시승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차량이 지금 가격대가 진짜 5, 6천대예요 5, 6천대에 사실 수 있는 차량 중에 이만한 차가 또 있을까요? 와, 이거는 5, 6천만 원의 신형 살 수 있는 차들, 뭐 제가 바로 직전에 리뷰한 폴스타2 5, 6천대잖아요. 물론 비교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만 5, 6천대의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볼 수 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5,6천만원에 한 번쯤 타볼만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파나메라 같은 차량이 좀 필요하다면, 근데 뭐 길게 탈 게 아니라 저는 아무래도 차를 좀 바꾸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편이기 때문에 뭐 잠깐 타볼 만한 차로는 진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속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고차는 저희 그린피카가 자랑하는 김승만 팀장님, 수원 SKB1의 태근모터스 김승만 팀장님께 그린피카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도와주실 겁니다. 요즘 중고차 나름대로 이슈도 많고 그런데요, 아무래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 필요하시다면 저희 채널 보시고 김승만 팀장님께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정말 잘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이 운전 재미가 확실히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편안하다, 되게 좋아서 좋다 이러다가도 한 번쯤 잊어버릴만 할 때 RPM 한번 쫙 눌러주고 엑셀 밟아주고 스포츠 한번 씩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그래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다시 좀 꺼봤는데, 스포츠를 끄면 확실히 차가 이제 정숙해지고 얌전해지면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리뷰했던 것 중에 제 차 기블리를 타고 이제 부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블리로 부산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았는데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운전이. 기블리는 그렇게까지 장거리에 편안한 차는 아닙니다. 조금 운전에 그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단거리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지만 장거리는 조금 피곤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물론 이 차를 타고 지금 분당에서 동탄 약 3-40분 정도만 운전을 해보는 거지만 이 차량의 느낌은 이 차는 부산 가도 일단 확실히 기블리보다는 굉장히 편안할 거라는 확신이 좀 들고요. 시트도 편안하고, 그리고 차의 운전이랑 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히 포르쉐 진짜 좋은 차입니다. 파나메라 정말 좋은 차고요. 가격대를 5-6천대에서 차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물론 신차 좋죠. 좋은 차도 굉장히 많은 가격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고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폭발적인 가속력을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제가 꽤 많은 속도를 지금 쭉 밀고 가봤거든요. 힘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파나메라가 사실 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와 진짜 이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나온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들이랑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차 나름대로의 그런 유니크한 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의 디자인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동탄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시승기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5-6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중고차 포르쉐 파나메라 3.6, 이 마력과 또 이 스펙과 5-6천만원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재미와 또 그런 완벽한 굉장히 완벽한 포지셔닝을 자랑하는 그런 차량을 제가 오늘 한번 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6천만원에 이 차 굉장히 타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고차 보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 가격대의 포르쉐 파나메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승만 팀장님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포르쉐든 이 차량 비슷한 거든 어느 차량이든 중고차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른 드림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Goodbye.